네, 수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포자분들은 이 영상 안 보실라나? 안녕하세요, 홍따쿠입니다. 새해부터 수포자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실 지난해 제 메일함에 수포자분들이 연락이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수포자라서 그 수포자를 좀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한 질문보다는 수포자인데 대학교 어떡하죠? 수포자인데 고등학교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수포자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포자는 그거죠.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죠. 그쵸? 뭐, 기본적으로 수능을 보거나 대학을 진학할 때 뭐 수학을 아예 안 하고, 기본 점수만 좀 받아가지고 대학을 가신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보통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누적된 그 수학 포기 세포가 끝까지 커져가지고 터져버리는 것이 고등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포자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포가 계속 커져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포자는 솔직히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학교만 가는 것이면은 저는 뭐 수학 안 하셔도 사실 돈만 내서 갈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런 곳을 가려고 공부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좀 인서울 대학 중에서 좀 들어봤을 법한 대학, 그런 데를 가려고 수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 없이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포자 생성 시기는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또 동의해 주실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 6학년 뭐 이때부터 사실 수포자는 이미 만들어진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수포자의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90점이 안 돼요. 90점이 안 되다 보니까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대로 못 잡으셔가지고 망가지는 케이스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 아실 거예요. 중학교 수학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쉽다는 게 아니라 난이도 자체가 낮은 거예요. 학교마다 요즘 난이도가 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학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90점이 못 넘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수학 솔직히 못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중학교 중에서 정말 극상위권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동네에 있는 중학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면은 사실 90점은 나오셔야 됩니다. 90점이 좀 안 나오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가시거든요. 공통 수학 1과 2의 경우에는 방정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집합이랑 명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가요.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는데 고2, 고3 넘어가 버리면은 옛날에 수1과 수2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대수, 미적분 1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포자가 우르르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세포가 이미 자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포자에 대한 인생 그래프 같은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나 내가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3, 4학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엄마가 학습지 하라고 하니까 학습지 했어요. 그 다음에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학원 가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학원 가는 시간과 숙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놀았어요. 뭐 나빠 보이진 않죠. 한 번씩 학원 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니? 뭐 이런 말은 하지만은 문제 맞추는 건 딱히 문제가 없어 보여서 딱히 고민 없이 애들이랑 잘 놀고 뭐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도 보고 뭐 그렇게 무난하게 큰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가 좀 됐어요. 3, 4학년 때 굉장히 숙제를 너무 미루기도 하고 숙제를 잘 안 해오고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때부터 좀 티가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 됐을 때는 단순히 개념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 풀기가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같은 경우 1, 3학년까지도 한번 포함을 시켜볼게요. 1, 2, 3학년 때는 그래도 집에서 홈스쿨링 정도만 해도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금방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딱 그렇게만 공부한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때 딱 티가 납니다. 연습을 안 했던 친구들, 그리고 지금 그 순간만을 위해서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숙제 안 해왔으니까 안 해온 숙제를 해오기 위한 공부만 딱 하셨던 분들. 그런 학생들이 딱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바로 티가 납니다. 그때는 조금 더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응용을 할 생각도 못 하고요. 그리고 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까지도 드러냅니다. 아니 옛날에는 이렇게 공부 안 시켰잖아요 선생님. 요런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 했던 것처럼 공부하면 성적 나와야죠. 근데 왜 안 나와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부류를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보기로 했죠. 바로 첫 번째는 쭉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긴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아이가 뭐냐? 숙제와 학원에서 내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빈 시간에 있을 때 이게 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답이 나올까? 이거 말고 다른 풀이 방법이 없을까? 선생님이 저렇게 풀이를 했는데 왜 저렇게 풀이를 하셨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 친구들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당장 답은 맞출 수가 있는데 점점 그 세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수포자 세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두 번째 학생들은 지금 여기서 바로 포기해버린 학생. 오케이, 나랑 수학 안 맞네. 안 해. 짜증나.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수포자라는 말이 보이니까 나 수포자야 이러면서 그냥 거들먹거리는 친구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포기해버리신 분들은 진짜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 부류를 제가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예 포기해버린 학생들 왜 포기하는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건데 원래는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혹은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분수가 나오니까는 통분도 알아야 되고 약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늘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던 걸 적용시키고 싶은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적용을 못하게 되면 그냥 수포자의 길로 바로 빠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기보다는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초등학교 때는 가정 환경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냥 때려치워라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수학도 똑같이 때려치우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아이가 생각을 한번 더 해보고 고민해보게 되고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게 되는 가정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수 플러스 개념이 계속 있는데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게 돼요. 아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개념에 대한 불쾌감이 있는 학생들은 역시나 중학교 1학년도 적응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문제는 좀 맞춰내는 애들. 이 아이들이 여기서 규칙을 궁금해해야 되는데 규칙을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외워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제가 연산은 규칙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게 있냐면 음수의 성질 같은 거지, 양수에 대한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그냥 해가는 데에만 집중을 하느냐, 여기에서 좀 많이 수포자가 갈리니까 그러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 맞추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저 규칙을 씁니까? 선생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설명해 줄 겁니다.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 끊임없이 궁금해 해보세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한번 가져보세요. 이 태도가 수포자의 길로 가는 걸 막아줄 겁니다. 그래서 중2와 중3도 1학기 때는 연산 배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다항식, 다항식, 그 다음 곱셈공식 이런 것들 외우면 웬만하면 풀려요. 그래서 외우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도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곱셈공식을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거 말고 딴 건 없나? 고민을 해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과 그냥 답만 맞추는 데 집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고민을 해보라는, 고민하는 수.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고등학교 가서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준 숙제만 해오는데 급급한 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수포자가 발생하는 건 아까 제가 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우는 게 안 되는 학생들이 드디어 이제 수포자가 또다시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르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외울 게 너무 많아지거든. 그냥 진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소금을 뿌리냐 안 뿌리냐, 설탕을 넣냐 안 넣냐, 이거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달라지거든. 음식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맛이 달라지고, 그런 것처럼 조미료만 살짝 치면 돼요. 내가 외웠던 이 곱셈 공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신다는,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네, 자, 대망의 고등학생이 이제 되었습니다. 공통수학 1과 2까지는 어떻게든 버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외우는 학생들도 정말 또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인 거예요. 외우는 학생들도 버텨내요. 공식도 외우고 상황도 외우고 어떻게든 외워서 버텨내요. 근데 이게 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1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고2와 고3 거를 선행학습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뭔가 쎄한 걸 느낍니다. 야, 이거 이상한데,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졌지? 내가 외워야 할 규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해를 해버리면 습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거를 머리에 넣지 않고도 툭툭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이 되어 있는 건데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기 위해서 내가 공식을 외워버리는 거고 내가 이 상황 자체를 외워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2, 고3 때 최종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포자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개념을 배웠어요. 그 개념을 외울 줄은 아니까 그 개념의 바로 밑에 있는 기본 문제는 푼다고요. 기본 문제를 푸는데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 심화 문제 이런 거 건드리지도 못해요. 이 건드린다는 게 뭐냐면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본인이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나열을 해보고 내가 필요한 거에 의한 그런 근거들이 문제에 있을 거예요. 근거, 재료 같은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캐치를 해가지고 잡아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저는 이제 건드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건드리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즉 문제가 요구하는 바도 모르고요. 이 문제가 나한테 무엇을 줬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왜? 문제 유형을 외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또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못 외운다 이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수학을 암기해서 문제를 푸신다. 물론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괜찮아요. 이해를 하겠어요. 괜찮아요. 외워야 할 게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하지 않고 싹 다 외우겠다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짜 힘드시다는 거예요. 물론 머리 좋으신 분들은 외워서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반적인 학생들을 만났을 때 다 외우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게끔 물음표를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물음표를 던져줘야 되고 학생들은 늘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는 이제 고2쯤 되면은 포기해요. 학원에서 무의미하게 앉아 있어요. 문제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요,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문제를 풀고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뒤에 그냥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학원 다니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 과목이 어려운 거일 뿐 다음 과목은 쉽겠지.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수학이랑 영어 이거는 쌓아나가는 거예요. 난 지금 못하죠. 다음에도 못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수포자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해결책이라고 해봤자 너무 뻔한 답이에요. 기초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기초부터 하시는 게 맞는데 시간이 모자라시는 분들이 있죠. 당장 고1, 고2 그때는 빨리 그냥 중학교로 빨리 돌아가셔서 다시 기초부터 닦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EBS라든지 아니면 뭐 인강 같은 거 보면은 50일 동안 개념을 다시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좀 압축해가지고 중학교 수학만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혹은 고등학교 문제랑 연관 지으셔가지고 중학교 걸 다시 풀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다시 기초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초등학생이다, 나이가 어리다, 기회예요. 정말 기회예요. 근데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부모님은 수학을 같이 풀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수학 공부를 어른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과 대화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질문을 해보세요.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놀 때라도 좋아요. 놀 때, 뭐, 보드게임 같은 거 놀 때도 다양한 방법을 아이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시라고. 연주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다양하게 연주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규칙을 통해서 뭐 공놀이를 한다고 치면은 그 규칙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득점을 하는 방법을 연습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좋으니까 아이들의 생각할 수 있는 폭의 범위를 어른들이 넓혀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꼭 학원 안 다니셔도 돼요. 학원은 부모님이 뭔가 도움을 주기 어려울 때 학원이 도움을 받는 거고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제일 좋죠. 집안 환경 자체가 조금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집안 환경이 되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포자는 생겨도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음악도 재능이라 그러고 체육도 재능이라 그러고 재능이에요. 공부도 재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수학, 대학교 가기 위한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어렸을 때부터 쌓여있던 그 수포자의 세포가 터져버리는 게 저는 제일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나랑 안 맞아. 어려워. 싫어. 안 해. 이렇게 넘기시기보다는 좀 어렵긴 한데 해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네. 이런 식으로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포자에 대한 해결책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025년 처음으로 해본 제 홍타코의 컨텐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앞으로 저한테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답변이 좀 빠르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빨리 검증해보고 제 경험에 의거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타코였습니다.